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업무 범위에 따라서 면허가 구분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전문이라는 면허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공사업 일반 면허가 따로 있습니다. 이 전문 면허 같은 경우는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 두 분야를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계나 전기 쪽에 소방시설 공사, 개설, 이전, 정비 등 두 분야를 모두 할 수 있는 게 전문 면허이고, 그렇다면 일반은 당연히 두 개 중에 하나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 면허는 또 나뉘어집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일반 기계 면허, 소방시설공사업 일반 전기 면허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요. 우리가 일반 기계를 갖고 있다. 그럼 당연히 기계 쪽 분야의 소방시설 공사만 가능하신 거고, 전기를 갖고 있으시다면 당연히 전기 분야만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연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전문을 갖고 계신다면 기계 분야, 전기 분야 상관할 거 없고 면적 관계없이 할 수 있지만, 일반일 경우에는 각 분야에 맞게 그리고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설치되는 그런 소방시설의 공사만 가능하신 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전문을 따시는 게 업무의 범위가 넓고 하실 수 있는 연면적의 넓이도 넓으니 당연히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겠죠.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1억이 필요하신데요. 이 자본금은 법인이던 개인사업자던 또는 전문 면허를 내시던 일반 면허를 내시던 1억 원은 동일합니다.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있는데요. 납입자본금은 우리 등기부등본상의 이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법인사업자일 경우엔 우리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여기에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지를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미만이라면 증자를 하셔야 될 거고요. 이상이다 라고 하면 증자는 필요치 않으실 수 있어요. 다만 이것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하세요. 등기부등본 보시면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 안에 소방시설 공사업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세요. 이 목적은 일종의 우리의 계획표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가 없는데 목적이 어떻게 넣어요? 아닙니다. 목적을 먼저 넣고 우리의 계획표, 우리는 이러한 일을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계획표, 소방시설 공사를 먼저 넣고 이 계획표 이후에 면허를 취득하고 소방시설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이 등록되는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없으시다면 이 목적 넣으셔야 된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실질자본금입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다 준비가 되셔야 되고요. 전문 면허든 일반 면허든 역시 동일합니다. 1억이라는 실질자본금은 예금으로서 유지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사무실이 우리 사무실이에요. 우리가 토지가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재무제표가 이미 자산 총계가 10억이 넘어요. 안 돼요. 어떤 자산이든 그것은 소방시설 공사업을 위한 자산이 아닌 타 사업을 위한 자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금으로서 1억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이 1억이 22일 이상 유지된 이후에 이 자본금이 제대로 있다라는 보고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플러스 알파라고 해놓는 건 이 1억이라는 돈은 면허를 접수하고 나서도 면허가 나오기 전까지는 쓰시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 이 1억은 우리가 소방 공사하려고 준비해 놓은 돈입니다. 이게 기조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소방시설만을 위해서 1억을 준비했는데 면허도 나오기 전에 이 돈을 쓴다? 그럼 이 돈을 쓰는 건 다른 용도로 쓰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억이라는 돈은 반드시 면허가 나오기까지는 잘 유지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1억만 통장에 있으면 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현재 회사에 재무제표가 필요하신데요. 이 재무제표는 진단 기준일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재무제표 해석과 보시면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갖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은 1년을 기준으로 우리 회사가 어떤 재무 상태인지를 보기 위해서 12월 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데이터가 있는 재무제표를 만드세요. 그런데 면허를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년 21년 12월 말 재무제표를 내면 됩니까? 그렇지 않고요. 새롭게 가결산을 한 재무제표가 필요하세요. 재무제표의 진단 기준일이 우리가 1억 원이 준비된 날로부터 21일 이후부터 진단 기준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7월 1일부터 1억 원이 있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 재무제표는 22년 7월 21일까지의 재무제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업 진단 자체는 7월 22일부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단 기준일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 이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해설로 연락 주시면 제가 회사 현재 상황 들어보고 언제로 해서 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알려드릴게요. 그게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이게 다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보고서가 바로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입니다. 요거는 회사 내부에서 직접 발급하신다거나 기장을 해주시는 세무사님이 하실 수는 없고요. 회사 내부와 기장대리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결산 재무제표를 만들어 주실 분들이니까 내가 만들어서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결산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주시면 외부의 전문 업체가 이것을 평가를 해서 보고서가 나오는 거고요. 저희 해솔에서 이러한 보고서 발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 얼마나 걸릴지, 뭘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지금 나올 수는 있는지 모든 부분 상담 가능해요.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안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이 공제조합에 예치를 해야 합니다. 예치하는 금액은 약 2,076만 원. 요건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또는 전문 면허를 내든 일반 면허를 내도 똑같아요. 아직까지 지금 전문과 일반의 차이점이 없어요. 똑같이 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예금이 1억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 1억 면허 나올 때까지 쓰지 마세요 라고 했잖아요.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공제조합이에요. 1억 원 중에서 2,076만 원은 공제조합에 예치할 수 있어요. 왜냐? 1억 원 우리 소방시설 공사 하려고 모아놓은 돈이에요. 이게 기조랬잖아요. 공제조합은 소방시설 공사 하려고 공제조합에 돈 넣는 거니까 유일하게 가능한 거예요. 다른 건 안 되지만 요거는 가능하니 1억 2천 준비하실 거 아니고 1억 원 준비하시면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공제조합이라는 곳에다가 뭐 각종 신청서며 뭐 이것저것 내요.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니까. 그러면 공제조합에서 그 정보를 토대로 입금을 하십시오 하면 입금하고 입금을 했음을 이제 확인하는 서류인 자본금 확인서 요거를 내주게 되고요. 요거를 같이 면허 접수할 때 내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기술 능력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다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전문을 내던 일반을 내던 다 똑같았어요. 다른 점은 유일하게 기술자 부분에 있어요. 자, 소방시설공사업 전문을 내고 싶다. 그러면 기술자가 총 3명 또는 4명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3명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뭐냐면 주인력 부분이에요. 자, 주인력이 소방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시면 되는데 이게 기계 분야, 전기 분야, 분야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홍길동 씨가 기계 분야, 그 다음에 뭐 아무개 씨가 전기 분야, 이렇게 한 분 한 분 있으시면 2분이 필요하실 거고요. 홍길동 씨가 기계랑 전기 쪽 자격증 2개 다 갖고 있어. 그러면 1명으로도 가능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은 우리 이제 쌍기사라고 부르죠. 기계, 전기 2개 다 갖고 있는 쌍기사님이 있으시다면 1명으로 주인력 가능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조인력. 보조인력 같은 경우에는 기술사, 설비기사, 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기술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자격수첩을 소지한 분이시면 되고요. 이런 분들이 2분 있으시면 돼요. 분야는 상관없어요. 전문은 기계와 전기를 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보조인력으로 기계 2분 들어가던 1분 1분 들어가던 상관없어요.
가능하신 거고요. 이 기술자들은 당연히 상시근로 하셔야 되고 다른 회사 이중취업 안 되시고요. 그래서 전문의 총 인원이 3명 또는 4명이 필요하신 거고요. 자, 일반 볼게요. 일반 같은 경우에는 총 2분이 필요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기계 쪽을 낸다. 그러면 주인력도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로 1분, 보조인력도 기계 분야로 1분 해서 총 2분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일반 전기 똑같아요. 다만 분야가 전기로 바뀌죠. 주인력도 전기 분야 1인, 보조인력도 전기 분야 1인. 이렇게 2명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보시면은 국가기술 자격증이에요. 소방설비기사 가로치고 기계 분야 써있죠. 이분은 기계 분야 일반 들어가시던가 아니면 전문의 기계 분야 들어가시던가 아니면은 기계 분야도 있고 자격증 하나가 더 있어서 전기 분야가 있으실 수도 있는 거고 자, 요렇게 생긴 자격증이라는 거 이게 국가기술 자격증이고요. 그리고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 제가 아까 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자격수첩 보조인력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생기고 여기 자격 부분 보이시죠? 공사업 이분은 기계시네요. 만약에 공사업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뭐 관련만 있으면 안 돼요. 공사업 들어가 있어야 되고 기계면 기계, 전기면 전기 이렇게 들어가 있으셔야 기술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의 일반과 전문의 차이는 기술자예요. 기술자가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문 내시는 게 사업하시기에 훨씬 더 편안하실 거예요. 자, 마지막은 사무실인데요. 사실상 소방시설 공사 면허를 낼 때 사무실이 제대로 있는지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건축물 다른 면허는 건축물 대장, 뭐 사무실 사진, 뭐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걸 보지만 소방은 면허 접수할 때 사무실 관련 서류 검토 안 해요. 그런데 안 하니까 그럼 우리는 사무실이 없어도 될까? 그렇지 않아요. 일단 사업자 등록하시고 법인 등록하시려면 사무실이 있으셔야 등록이 당연히 가능하신 거고 그리고 나중에 소방시설 공사업 사업을 하실 때 소방서에서도 나와서 실태조사도 하고 뭐 강급 입찰 받았을 때 또 실태조사하고 이럴 때 사무실이 제대로 없으면 안 돼요. 사무실이 제대로 없는데 주소는 써야 하니 생뚱맞은 주소를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넣고 일단 등록은 했다. 나중에 실태조사하는데 거기에 그 우리 사업자 등록증 주소진에 사업자는 없고 이상한 가정집이 있어. 이거 유령회사로 볼 수 있잖아요. 고객들이 문제가 있을 때 사무실에 찾아가고 싶은데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은 면적 제한 없어요. 작아도 돼요. 작아도 되니까 사무를 볼 수 있는 우리 회사 사업자 등록증 법인이면 법인 소재지 주소지 정확하게 해서 사무실은 하나 제대로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지금 4가지 설명드렸어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여기에서 전문가 일반의 다른 점은 기술자 하나다.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내려는 면허를 결정을 하시고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면 우리 사무실 소재지 내에 위치한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서류를 제출하시게 돼요. 그러면 이 협회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지역 내 시청이나 도청으로 넘겨요. 그러면은 도청이나 시청에서는 도장 찍어 주시는 거예요. 최종 승인. 그리고 이 기간 같은 경우는 접수를 하고 협회에서도 체크해야겠죠. 시도청도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하루 이틀만으로는 안 되고요. 법정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즉 3주고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될 수도 있지만 좀 여유롭게 시간을 갖고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자, 저희 해솔 C&I는 소방시설 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요. 법인을 설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면허를 접수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고서 발급, 서류 검토, 서류 작성, 공제조합, 협회 다 체크해드리고 다 업무 대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저희 해솔 C&I 0316982323 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이었습니다.